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을 저지하겠다던 김호수 검찰총장, 결국 오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라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가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휴일인 오늘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죄송하다며 취임 10달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리에 연연 않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이 발의된 지 이틀 만입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영향이 큰 형사체계는 최소 10년은 운영해보고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를 통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할 계기라도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집단 반발에 대한 외부 비판, 또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내부 시선을 모두 의식한 듯 2019년 법무부 차관 때 검찰개혁에 관여했는데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시점은 전격적이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과 미리 의논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사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내일 법사위 출석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총장 신분이니 법사위에 나갈 거다. 이미 사표를 냈으니 출석도 무산될 거다.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반발로 사표를 낸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착잡하다고만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이 피해보는 걸 막으려는 공직자의 충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법조팀 이재욱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 사실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좀 절묘하거든요. 원래 내일 국회 법사위에 본인 스스로 요청해서 출석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자리를 걸겠다고 했던 지난 11일 검사장 회의에서 사퇴 시기는 일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취재해보니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검찰 수뇌부들이 모인 고검장 회의에서 이미 사퇴를 얘기했고요. 다만 사퇴를 하더라도 법안이 나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하자고 논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 이틀 만에 실제 논의가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네. 정권 내내 친정권 검사로 눈총봤던 김 총장, 정권 막판에 정권과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결국 이틀 전에 발의된 이 법안이 김 총장의 오늘 사표의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김 총장을 둘러싼 이 검찰 안팎의 여러 가지 맞물린 상황들이 이 사의 표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먼저 검찰 밖 상황을 보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오히려 분위기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검찰 안 분위기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김 총장이 현 정권 검찰개혁에 발맞춰왔다는 책임론도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간부검사 3명은 이미 사표를 내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미연 전주지검 검사는 어제 체포된 이은혜 조연수의 계곡 살인 사건을 자신이 처음 내사 종결 지휘했다면서 경찰의 수사 서류만으로 판단했을 때 부작용을 보여주는 검수완박의 부정적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분위기가 갈수록 완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 집단 사표나 더 강한 집단 행동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오전 9시 반에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모이는 긴급 고검장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이미 고검장들, 검사장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는데요. 다만 검찰총장이 동분서주하는 상황에서 자제해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한 고검장은 시점은 멀지 않았는데 기왕 사표를 내도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고요. 검사장들 역시 이제 검사장들이 책임지고 법안을 맡겠다. 각자 결단하기로 할 텐데 민주당이 눈이나 깜짝할지 모르겠다며 사표 제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는 19일 모레에는 전국 단위로는 19년 만에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이날 반발 수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대 편입과 아들의 보충역 판정 과정에 대해 당국의 조사는 물론 재검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에서는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자녀의 지원 사실을 내부에 알린 적이 없고 특혜를 주기도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첨으로 배정해서 방에 3분씩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거의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까울 겁니다.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재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선 병무청의 CT 검사까지 거쳤다며 허위 진단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자녀의 경북대병원 봉사활동은 누구든 신청하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들이 학부생 시절 논문 2편에 공동 저자로 등재된 것도 본인의 공로이지 자신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편입학 과정에 대한 교육부 조사와 아들의 척추 질환에 대한 재검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구술 면접에서 20점 만점을 준 면접관 3명이 모두 정 후보자의 지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경북 구미의 농지는 최근 친척에게 되팔았다고만 말하며 농지법 위반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소명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정 후보자는 아빠 찬스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대해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아들, 딸을 꼭 다른 학교에 보내야 하냐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아직까지는 부정을 증명할 팩트는 나온 게 없다며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것이 윤 당선인의 공정이냐며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을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이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비교되는 데 대해서도 당선인 측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학력의 위조, 위변조 사건이 이제 국민한테 확인이 된 사안들인데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확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당장의 거취 결정보단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건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오늘 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검찰총장 윤석열의 공정과 대통령 윤석열의 공정은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서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한 재검사를 요구하기 전에 당시 MRI와 CT 영상 자료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당선인이 만약 지금 검찰총장이었다면 진작에 정 후보자의 자택과 경북대 병원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냐며 의혹 당사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2년 넘게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았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당분간 마스크는 써야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나 인원수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요. 당연했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심 거리는 종일 북적였습니다. 홍대 앞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신영 기자, 지금도 거리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이 일대는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을 때 30% 가까이 가게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타격이 컸던 곳인데요.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일상에 설레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동아리 모임이나 축제를 선배들의 추억담으로만 들었던 코로나 학번들은 기대감이 컸습니다. 저는 축제를 못한 게 가장 한이었거든요. 북적북적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7개월 된 아기와 제대로 외출 한번 못했던 부부도 큰맘 먹고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다양 환경들이나 야외 생활들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않고 실내에서만 키우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2주 뒤 마스크도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럴 때도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있었지. 2년여간 40번 넘는 거리두기 조정에 지치고 힘들었었던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하나만 꼽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거? 노래방 맨날 가는 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놀이공원 가서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막 놀고 싶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몇 시간 뒤면 거리두기는 사라집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렵게 시작되는 일상 회복의 시도가 잘 정착되길 시민들의 바람은 모두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개수배 17일 만인 어제 체포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 씨가 어제 오늘 이어진 검찰 조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이은혜와 조현수. 검찰은 어젯밤 늦게까지 두 사람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오전부터 구치소에서 불러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작년 말 잠적한 뒤 은신처로 활용했던 오피스텔은 작년 말에 준공된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것도 올해 2월 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부터 이곳에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입주한 걸로 추정됩니다. 호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뭐 이은혜라든지 뭐 등록이 되는 게 전혀 없어서. 해당 오피스텔은 2,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로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바로 옆에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가 많고 주민들 간의 왕래가 적은 점을 노리고 이들이 숨어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체포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 계속 잠복해 있었어요. 경찰차가 계속 배정이 됐어요. 숨진 윤 씨의 누나는 이들의 검거 소식을 들은 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은혜가 숨진 남편의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자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뻔뻔함을 기억한다며 늦었지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썼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야 공개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염에 휩싸인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관계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활짝 웃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바로 다음 날 북한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어제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외형이 비슷합니다.
KN-23은 터널이나 숲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 4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숨어 지금의 요격 체계로는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훨씬 짧고 고도가 더 낮아 KN-23의 크기를 줄인 개량형으로 판단됩니다. 사거리 100km 정도에 있는 중요 핵심 표적들을 야전 포병군 사령관들도 표적을 탐지했을 때 즉각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력을 좀 배가시켰다는. 특히 북한은 이 신형 무기를 두고 전술핵 운용, 핵전투 무력 등의 표현을 써서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작고 가벼운 전술핵 무기의 개발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는데도 우리 군 당국은 하루가 지나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온 뒤에야 발사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이례적인 늦장 공개에 군이 북한 미사일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지만 군은 추가 분석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본격 시작되고 오는 25일 대규모 열병식이 예정돼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마리우폴 지역을 완전히 소탕했다며 우크라이나에 투항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저항 중인 자국군을 건드리면 러시아와의 협상은 중단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외벽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지만 이제는 폐허가 됐습니다. 거리에는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처참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 포위된 채 결사 항전을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러시아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 도시 전체를 완전히 소탕했다며 남은 저항군들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들어가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목숨을 구할 유일한 기회는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마리우폴의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러시아군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Ситуація в Маріуполі залишає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 жорсткою. Свідомо намагається знищити всіх, хто, до речі, там є в Маріуполі. 또 그는 마리우폴에서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 군대를 해치면 러시아와의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마리우폴 인근에 배치됐던 러시아군 부사령관 블라디미르 프롤로프 소장이 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군 장성만 8명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휘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정치권에서 인사 테러, 내로남불이라며 반발이 거센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 논란을 집중 분석합니다. 또 치열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척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수상한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코리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에서 전혁진 선수가 5년 만에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랜 부상 공백을 깨고 멋지게 복귀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햇살이 참 따스했죠. 아마 야외 활동하실 때 은근히 땀도 나셨을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1.9도까지 올랐고 그 밖에 대부분 지방도 2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주 서쪽 따뜻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초여름 문턱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서늘해지니까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오늘 건조특보, 대전과 부산 등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당분간 내륙으로는 비 예보도 없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고요. 덩달아 지금 수도권 지방으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일평균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영서 지방도 내일 오전 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고요. 또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등 전국이 10도 안팎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0도, 대전 21도, 대구 22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화요일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